자, 이번 동영상은 6장의 첫 번째 내용, 평면에 있는 어떠한 이제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요 6장은 이 기하학적인 양을 구하는데 이제 정적분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평면 영역에 있는 평면 영역의 넓이,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 있는 입체의 부피. 자, 이거를 이제 좀 유형을 조금 나눠가지고 구별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평면에 있는 곡선의 길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그 다음에 회전체의 부피는 이제 요 6장에서 다루지만 회전체의 건너비,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8장에 가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중요한 그 이유가 이 호의 길이나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보통 요 피적분 함수에 루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 함수일 수도 있고 뭐 무리 함수가 아닐 수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앞서 한 치환 적분법만 가지고서 적분을 할 건데 이제 그 뒤에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환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다양한 접근법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8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경우에 그 정적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호의 길이와 회전체 건널비 구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그 적분 방법은 치환적분법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또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이번 동영상에서 하는 거. 이번 동영상에서 요 6장 1절 다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기본적인 요 공식 모양 이해를 하고 예제 2개 한 다음에 나머지 예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 평면 영역의 넓이 구하는 거 지금 여기 6.1.1 정리. 자, 일단 1번하고 요 2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1번에 있는 그 모양은 곡선, 두 곡선이 닫힌 구간 AB에서 봤을 때 한 함수의 그래프가 다른 함수의 그래프보다 확실하게 큰 경우. 그런 경우에 그냥 이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 닫힌 구간 AB 안에서 이 두 함수가 의 크기 관계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어, 그,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곡선이 함수 F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곡선이 G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요 두 점에서 크기 관계가 뒤바뀌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따로 좀 더 계산을 해가지고 적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1번에 대한 적분을 쓰는 건데 구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좀 이따고 설명할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요 영역이 1번은 영역이 x 이퀄 a와 x 이퀄 b라는 두 수직선에 의해서 양옆이 막혀 있는 경우인데요.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y 이퀄 c와 y 이퀄 d라고 하는 두 수평선에 의해서 즉 y가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y가 상수. 아까 1번은 x가 상수. 그래서 그 y 콜 c와 d 사이 거기에서 요 함수 값이 한쪽이 더 큰 경우. 자, 이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 적분하는 거. 그래서 이때 요 3번은 x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y로 적분하는 거. 그래서 적분 변수가 y가 되는 거. 자, 지금 요 내용들을 일단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 푸는 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기 두 개의 함수가 구간 AB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한 함수는 이렇게 y equal f of x 그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이쪽에 y equal g of x.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x 이퀄 a라는 수직선과 x 이퀄 b라는 수직선에 의해서 그 사이에 영역 t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t의 위쪽 경계선이 y 이퀄 f of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 경계선이 y 이퀄 g of x 요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때 또 특징은 뭐냐면 요 닫힌 영역 A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g of x보다는 f of x의 함수값이 더 크죠. 즉, 이 그래프 사이의 크기 관계가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d에 대한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정적분에 대한 그 개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구간 AB를 n등분을 하고 그렇죠? 예, 구간 AB n등분 그래서 B 빼기 A를 L로 나눈 거를 델타 X 그럼 각 소구간에서 자, 첫 번째 소구간에서 한 점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첫 번째 소구간에서 잡는 점을 X1 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아마도 자, 요 점을 오른쪽 끝점인 요 X1이나 아니면 왼쪽 끝점인 요 A0를 X0라고 하면 X0로 잡아도 돼요. 요 소구간 내에서 어떠한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예,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수학 개념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로열섬, 어퍼섬, 또 뭐 인피멈, 스프리멈이라고 하는 좀 수학적인 전문 용어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이 X1 스타에 해당하는 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자, 오른쪽 끝점에 X1으로 그냥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구간에서도 역시 한 점을 잡는데 그거를 그냥 X2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 소구간마다 한 점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x of i라고 하고 여기 맨 뒤에 n-1 그리고 b 점이 xn.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요 영역 D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1 요 점에서 쭉 하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f에서 g 함수 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가 f of x1 빼기 g of x1이에요. 그 다음에 밑변의 넓이는 요 길이, 즉 델타 x. 그래서 둘을 곱하면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냐 하면 f of x1 빼기 g of x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델타 x.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구간에서 잡은 x2에 대해서 자, 위쪽 아래쪽까지 쭉 자, 요 곡선 위아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요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얘도 위쪽이 f, 아래쪽이 g니까 요 길이는 f of x2 빼기 g of x2가 될 겁니다.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자, 요 길이 즉 델타 x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하게 되냐 하면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f of x2 빼기 g of x2 곱하기 델타 x.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런 식으로 각 소구간마다 우리가 이러한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총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평면 영역 D의 넓이하고 분명히 오차는 있지만 결국 그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잘게 잘게 자르는 거죠. 구간 A, B를 잘게 잘게 나눌수록 그 얘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리밋 n을 무한대로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제 그 요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f of xi 빼기 g of xi 곱하기 밑변의 기 델타 x. 바로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면 영역의 넓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정적분에서 리미트 썸메이션 요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얘가 인테그랄. 그래서 그 인테그랄의 하한과 상한에 들어가는 게 그 지금 정의역에 해당하는 닫힌 구간 끝점 A에서 B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dx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남는 요 부분이 얘가 이제 피적분 함수. 그래서 여기 이제 i는 이제 생략해야 되고 f of x 빼기 g of x. 그래서 바로 요 함수를 a에서 b 사이에서 적분하면 이 두 함수의 그래프 사이, 즉 f와 g의 그래프 사이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x로는 x 이퀄 a와 x 이퀄 b 사이에 놓여 있는 평면 영역의 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1번 공식이고 그러면 이제 2번 공식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이제 의미만 좀 설명해 보면은요. 구간 AB에서 1번과는 다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좀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 C 지금 노트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제 두 점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의 크기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 점에서만 할게요. 이 C에서만. 자, 그랬을 때 얘가 y 이퀄 f of x고 얘가 y 이퀄 g of x이면 그러면 요 두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으면 요 넓이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넓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 C 사이에서 보게 되면 자, A에서 C에서 보면 A에서 C. 자, 여기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요 위쪽이 얘가 F예요. 그리고 아래쪽이 요거고. 그래서 F of X 빼기 이제 G of X dx 하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의 이제 넓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C에서 B 사이 요 범위 내에서는 그때는 위쪽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냐면 요 G거든요. 여기가 G, 아래가 F. 그러니까 여기서는 G of X에서 F of X를 빼줘야 되겠죠. 바로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표현한 게 이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절대값 F of X 빼기 G of X. dx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 공식은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피적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얘를 계산하려면 지금 이것처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노트의 그림대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A에서 B 사이에서 자 위에가 Y 얘가 G of X 그다음에 요 곡선이 요 곡선이 Y 이퀄 F of X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만나는 요 점 C하고 D를 잡아서 A에서 C 사이에서는 위쪽이 자 얘가 F예요. F of X에서 아래쪽 G of X를 빼서 적분하면 바로 요 값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C에서 D 사이에서는 위에가 G of X예요. 그 다음에 아래가 F of X.
dx. 그러면 요 적분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영역의 넓이고, 그 이제 맨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 더하기 D에서 B 사이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에서 B까지는 위에가 F, 아래가 G of X, DX.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이걸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는 절대값을 써서 피적분함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다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 모양이 만약에 어떤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간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3번을 보면, 자, 3번. 자, 얘는 지금 이제 앞에서 1번하고 2번에서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그래프의 그 상황이 좀 달라요. 뭐냐면 y equal c와 y equal d 이렇게 두 수평선 사이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면 영역이. 그리고 그 평면 영역에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경계선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얘가 이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이때는 이 정의역이 요 C에서 D 요 사이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요 Y 값이죠. 요 Y축에 있는 Y가 대응된 함수 값이 X 값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X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가 Y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 equal F of Y라는 자, 이러한 함수. 자, 독립 변수는 Y고 종속 변수가 X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로 요 위쪽에 이렇게 있고 지금 1로 갈수록 X값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요곡선보다는 이 곡선이 더 큰 쪽에 있는 거예요. 큰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 equal g of y라고 하는 y를 독립변수로 하고 x를 종속변수로 하는 그러한 함수의 그래프 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이 경계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영역은 t. 그래서 요 영역의 넓이를 적분으로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거는 앞에서 한 거와 똑같은데 단지 얘는 적분하는 영역이 C에서 D까지인 거죠. y equal C에서 y equal D까지. 그리고 적분 변수도 y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적분 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큰 쪽에 있는 함수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f of y에서 작은 쪽에 있는 게 g of y. 그래서 이 함수를 적분해서 우리가 적분하면 요 영역 D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번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써서 일단 여기 간단한 예제 좀 빨리 풀어보고 좀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1번 y equal x 자, 이렇게 y equal x라고 하는 이제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y equal 2의 x승 y equal 2의 x승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얘보다는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x equal 0부터 x equal 1 사이에서 있는 요 부분의 넓이 즉 x equal 0과 x equal 1이라는 두 수직선 사이에 있고 그러면서 위쪽 경계선이 요 y equal 2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이 y equal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분 영역 x가 0부터 1까지죠. dx. 그다음에
얘는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2x가 x보다는 더 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거고. 자, 요 적분은 뭐 치환 적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2의 x에 대한 역도함수 자기 자신, x에 대한 역도함수 2분의 1 x의 제곱 또는 이제 부정적분. 그래서 얘를 0에서 1까지 계산을 하면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 2의 1 쓰니까 자연지수 2 빼기 2분의 1 빼기 x에다가 0 대입하면 2의 0승 빼기 0 이렇게 됩니다. 가끔 또 학생들 순간적으로 이제 뭐 모르기보다도 예, 잠깐 또 잘못 판단해서 얘를 이제 0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2의 0승은 1. 그래서 얘는 2 빼기 2분의 3 이렇다. 자, 2번. 자, 포물선 y 이퀄 x의 제곱.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y 이퀄 2x 빼기 x의 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y 이퀄 x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 이퀄 2x 빼기 x의 제곱.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 자,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는 말고 이거를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2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절편이 뭐냐면 x 이퀄 0하고 x 이퀄 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요 두 개의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냐면 x 이퀄 0에서 요 만나는 요 점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 이퀄 놓고서 둘이 만나는 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x의 제곱 이퀄 2x가 돼서 x 이퀄 0일 때와 x 이퀄 1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 영역 T의 넓이는 자, 정적분 x 이퀄 0에서 x 이퀄 1, 자, 요 사이에 있고 위에 그래프가 요거예요. 자, 요거. 그러니까 얘가 2x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경계선이 요 포물선, 즉 x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면 2x 빼기 2x의 제곱이니까 자, 얘에 대한 역도함수 x의 제곱 빼기 3분의 2의 x의 3승 그래서 0에서 1까지 자, 그리고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2 빼기 x에다가 이제 이 0을 하한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